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4월 4일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월 18일 퇴임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퇴임을 하루 앞둔 4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창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문영배 권한대행은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영배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통합 메시지를 담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면서 탄핵 선고에 관한 뒷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문영배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밝힌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날의 특강에서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영배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제목이라면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영배 권한대행의 말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난무했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예측이 대부분 틀린 것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2월 27일 최종 변론이 끝난 뒤 1개월을 훌쩍 넘긴 4월 4일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수많은 예측과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던 예측과 주장은 헌재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선고가 늦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용인을 주장하는 데 반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면서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측과 주장을 내놓는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인용, 기각, 각하 등 3개로 나눠질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은 이미 물 건너갔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주장하는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월 4일 있었던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정문이 낭독된 시각인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습니다. 한동안 탄핵 심판 반대 측에서 거의 기정사실이나 된 것처럼 말했던 헌재 재판관 간의 보수 대 진보 갈등설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직접 선고 결정문에 헌재가 추구하는 통합의 메시지를 담으려다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늦어졌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벌어졌던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한 예측과 주장은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는 것 하나만 빼고 모두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난무했던 기각설이나 각하설은 그런 결과를 원했던 사람들이 내놓은 희망이나 기대 섞인 자가발전식 여론전에 불과했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